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의 대통령과 그린 산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전기차 다 똑같습니다. 예, 주가에 대한 것은 신기루다. 신기루. 그러면 투자에 대한 지금부터의 방향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도 궁금해요. 그린 산업 전반적으로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트럼프 리스크는 미국 대선 D-Day 날까지가 피크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지금 현재 득세 구간이잖아요. 갑자기 또 대선 2주 앞두고 트럼프 쪽으로 많이 베팅 사이트에서도 클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권 4년이 되어도 전기차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판을 되게 오래 봤잖아요. 네. 예,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제가 30년이 넘었고 그린 산업의 2000년 초기부터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이 미국 대선의 여러 대통령들을 보았죠. 근데 그린 산업이 이슈가 돼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네. 오바마 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가 당선되기 전부터 자기는 그린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거를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먼저 발표를 했고 선거운동 때부터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들이 쭉 올랐죠. 오바마 당선되면서 초기에는 조금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가 쫙 다 빠졌죠. 쫙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바마의 2기 2012년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2년. 그 전에는 거의 오바마 첫 임기 4년 동안에는 한 몇 달 초기에 좋다가 네. 계속 주가들이 빠졌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이게 오바마가 되면 그린 산업 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날이면 날마다 빠진다. 그린 산업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바마의 2기부터 2012년부터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을 했죠. 네. 트럼프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이제 힐러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린 산업 주가가 올랐는데 트럼프가 당연히 뜻밖의 됐으니까 그 오른 만큼 빠졌어요. 네. 빠지고 났는데 곧바로 회복을 다 했죠.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끝난 2년 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4년 하니까 2년부터는 주가가 텐버가 났잖아요. 그린 산업 종목들이 물론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그린 산업의 기존 업황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바이든도 똑같잖아요. 바이든도 보시면 바이든은 그 오바마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자기는 이미 IRA나 이런 걸 하겠다고 공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쫙 올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빠졌잖아요. 쭉 다 빠졌잖아요. 그렇다고 바이든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정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의 대통령과 그린 산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전기차 다 똑같습니다. 예, 주가에 대한 것은 신기루다 이거죠. 신기루. 예, 괜히 그냥 트럼프가 되니까 그린 산업좀 무조건 빠져야 돼. 지금 이런 전부 생각을 가지고 주가를 최근에 좀 막 셀링이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린 산업은 우상해 하는 건 맞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뭐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눈만 뜨면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해서 자꾸 헛소리들을 해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린 산업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이때까지 항상 그 반대로 움직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그 정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다 하더라도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아무런 그 도움 없이 통과시키려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상원이 받아야 되는데 상원 의석이 60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필리버스터라는 걸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오바마 첫 임기 때 한 번 딱 민주당이 60석을 차지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의석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일단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기 때문에 이제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긴급 예산 조정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긴급 예산 조정권은 세입, 세출, 부채 한도 요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각각 쓸 수 있어서 총 3건의 법안을 갖다가 대통령이 원하면 네. 넘길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법들이 다 연관이 돼 있죠. 세입도 연관되고 세출도 연관돼 있고 부채 한도도 연관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복수로 돼 있어서 보통 미국의 정당들은 1년에 한 건 정도를 대통령이 원하면 긴급 예산 조정권 정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계획을 짜거든요. 바이든의 ILA가 그렇게 통과된 네. 거예요.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은 하지만 의회 뒷받침이 못 따라가 줬기 때문에 주가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IRA를 무력화가 시키면 가능하죠. 근데 트럼프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많이 했던 내용 중에 IRA도 하나긴 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할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님께서 이 무력화시키는 가장 최우선순위 그게 아니고 자기 일기 때 통과시킨 세금 감면 제도가 있어요. 2017년도에 그거를 이제 긴급 예산 조정권으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만기가 2026년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당선되면 요거를 갖다가 긴급 예산 조정권에 태운다. 근데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아요. 네. 중간 선거까지는. 미국의 제도가 더 이게 신박한 게 어떤 당이든지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케이스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때였냐면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9.11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권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딱 한 번 있고 무조건 집권당은 중간 선거에서 져요. 트럼프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부시도 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2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2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내는데 행정명령은 산업을 움직이거나 이런 힘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산업에서 안 움직이죠. 행정명령을 보고 그냥 그래 혜택 주면 좋아. 규제 없어주면 좋아. 이 정도이지 그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그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신기루라는 거죠. 신기루. 좋아요. 그러면 신재생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쪽은 금리 사이클이 조금 더 지배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정의 빌미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약세 때문이다. 이렇게 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신재생 쪽은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는 그냥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되면은 뭐 풍력 태양광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다들 이제 겁이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풍력 태양광은 미국의 전력이잖아요. 미국의 전력 산업은 민영화가 돼 있어요. 민영화.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요. 민간 전력 업체들이 자기가 필요하는 전력을 갖다 공급받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을 건설을 하고 그걸 이제 기업들이나 그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죠. 파는 건데 풍력 태양광의 단가가 이미 석탄, 천연가스, 원전보다 월등히 낮아요. 맞아요. 제일 낮아요. 네. 그러면 민간 기업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원가가 낮은 전력원을 개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AI 때문에 미국의 AI 플러스 이제 전기차도 있죠, 그죠? 전력의 수요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SMR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SMR은 후행순이에요. SMR도 수요가 예전보다는 늘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AI로 인한 전력 수요들을 하는 빅테크들은 기본적으로 다 재생에너지를 다 하고 부족하면 이제 SMR을 할 수도 있고 뭐 ESS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수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전력 수요까지도 강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11월 5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 5일이 지나면 피크아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린 산업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지금 구간 우리가 접근하기 가장 매력적인 섹터나 아니면 커버하시는 종목군 내에서의 종목은 뭘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을까? 사실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빠졌잖아요. 그린 산업이 풍력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전기차도 뭐 조금 오르다가 최근에 좀 빠져 있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남은 기간을 뭐 한 2주 좀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보면 종목이 조정받을 때마다 그린 산업 대표주들을 갖다가 담아놓으시면 되겠죠. 조정받을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예. 플러스가 날 때는 뭐 굳이 살 필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뭐 어제 같은 그런 케이스로 트럼프에 대한 우려로 주가 빠진다면 그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단기 실적이 별로 나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담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기차로 국한하면 내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시총 상위주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황 턴어라운드의 초기에는 항상 대표주들이 주가 탄력이 좋아요. 그게 이제 뭐 LG 엔솔이라든지 또는 뭐 양극재 업체라든지 그죠? 그렇게 가게 되고 대신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하고 그리고 빠른 업체는 1분기, 늦은 업체는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성장세로 전환을 해요. 올 4Q까지는 다들 이제 역성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제부터 성장해서 이 회사가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밸류에이션 키재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롱숏 전략이 나오는 거죠. 비싼 종목은 팔고 싼 종목은 사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내년도 아마 1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삼성 SDI 셀 중에서는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는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그린 산업에서 보면 일단 CS 윈드 같은 케이스는 실적이 좀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데도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폭락을 했는데 그 참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도의 그 주가에서는 사실은 별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면은 지금 파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제 풍력 그 하부 구조물 SK 오션 플랜트는 사실은 더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회사는 뭐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SK 오션 플랜트는 왜냐하면 이제 수주가 올해 수주가 예상보다 좀 작아서 요게 이제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SK 오션 플랜트는 미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하고 대만에 지금은 현재 대만에만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해상 풍력이 올 4Q에 입찰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입찰이 작년에 시작이 되긴 했지만 올해 입찰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6기가 입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들어와요. SK 오션 플랜트는 국내 유일한 하부구조물 전용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한 거죠. 트럼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같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 신규 업체가 좋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동국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죠.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있죠. 원통형 배터리에 케이스를 만드는 소재,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것을 이제 공장을 신규로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로는 TCC 스틸이라는 데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원화를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업체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공장을 완공을 해서
내년 4월부터 이제 판매가 일어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뭐 그 모든 그 배터리 업체들 네. 뭐 SDI 원통형을 하는 SDI하고 LG엔솔, 네. LG엔솔에서 원통형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들 지금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동국 산업은 이제 배터리 산업의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TC 스틸이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보면 6배 정도 돼요. 6배. 굉장히 높은데 동구 SNC는 자회사 가치를 제외하면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알파의 종목들을 좀 찾는 그 노력을 하면 업황이 개선될 때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가거든요. 예, 그래서 업황이 안 될 때는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동구산업도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건설한다는 이제 얘기 때문에 쫙 올랐다가 다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새로운 기업으로서 동국산업 네. 앞으로 좀 주시해 보아도 좋겠고,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시총 상위단 추적하면서 내년이 넘어가는 순간에 있어서 어떤 종목 교체 움직임까지 같이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가우즈 빅터뷰 오늘 한명화 이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